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레드코너의 메갈로돈은 세계의 모든 물속 생물들을 지배했던 고대의 거대 상어입니다. 메그라고 부르도록 하죠. 메그는 약 350만 년 전에 멸종했지만 여전히 무섭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그가 아직도 어딘가에 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바다를 다시 돌아다닐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죠. 자, 블루코너의 메가피라냐입니다. 메가피라냐는 영어 이니셜 MP로 부르도록 하죠. MP는 강물고기입니다. 몇백만 년 전에 멸종된 물고기이고 현대 피라냐의 먼 친척이에요. MP의 미친 눈과 이빨은 어떤 어부도 물가로 뛰어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절대 배불러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고 밥을 절대 남기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라운드는 크기로부터 보겠습니다. 메갈로돈의 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유일하게 발견된 유골은 거대한 이빨 몇 개, 척추뼈 몇 개뿐입니다. 우린 실제 크기를 추측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측을 해보면 이 고대 상어는 길이가 15m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하철만큼이나 길었다는 거예요. 네, 흰 긴수염고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생생물이고 이 크기의 거의 2배나 되지만 메그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상어입니다. 다음으로 큰 건 고래상어로 보통 길이가 12m밖에 되지 않습니다. MP는 어떨까요? 별건 없어요. 연구자들은 남미에서 MP의 턱 일부와 괴물 같은 이빨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이 피라냐의 몸을 모델링해 본 결과 길이가 1m에 달했을 거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민물고기치고는 정말 크군요. MP는 확실히 강의 여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메그와 크기로 다룬다면 전혀 상대가 되지 않죠. 15배나 큰 메그가 이번 라운드에서 이겼습니다. 1대0. 이제 넘어가죠. 다음 라운드는 무게입니다. 메그는 지하철만큼이나 크죠. 놀랍지만 몸무게를 들으면 더 놀라게 되실 거예요. 메그의 무게는 60톤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텅 빈 보잉 737도 40톤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모두 금속인데 말이죠. 심지어 몇몇 집은 이보다 더 가볍답니다. MP의 몸무게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MP의 친척을 바탕으로 그 무게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MP의 무게가 약 40kg이라고 가정해보죠. 아주 작긴 하지만 MP가 혼자서는 사냥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MP는 마음에 드는 걸 보면 모든 친구들을 데려옵니다. 약 100마리 정도요. SUV 2대만큼의 무게가 몰려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메그에 비하면 적은 무게죠. 메그가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 판에선 민첩성을 겨뤄볼게요. 메그는 거대한 근육 덕분에 시속 17km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속도로 메그는 물에서 편안하고 흥미로운 것들을 쫓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수상세계에서 이 정도로는 기록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덧새치의 모양은 딱 한 가지, 속도를 목적으로 특별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속도가 무려 시속 109km로 가엾은 메그보다 6배나 더 빠릅니다. 메그는 근육으로 만들어진 산처럼 강하지만 아주 빠르진 않아요. 게다가 너무 길어서 아주 빨리 회전하거나 갑자기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연구자들은 MP의 속도가 시속 24에서 40km 정도로 현대의 친척들과 거의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MP만의 동작이 있었을 거예요. MP의 모든 생활 방식은 민첩하고 빠른 동작과 관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MP는 모든 친구들과 함께 순식간에 방향을 바꾸면서 다 함께 움직입니다. 메그가 2대1로 MP를 이기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빨입니다. 다른 상어들처럼 메그는 거대한 이빨을 자랑합니다. 18cm나 되는 긴 삼각형 모양이 현존하는 가장 큰 이빨입니다. 그리고 이빨이 250개나 됐어요. 5열로 정렬되어 있는데 하나하나가 날카로웠습니다. 저희 엄마가 새로 사신 가죽 소파를 무는 것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를 알 수 있죠. 정말 거대한 턱 말이에요. 거기에 누울 수도 있고 원한다면 메그의 턱에 차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차를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면요. 메그 이빨의 악력은 정말 강해서 금속도 뚫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MP의 이빨도 메그의 이빨만큼 강합니다. 물론 좀 더 작지만 면도날처럼 날카롭죠. MP의 이빨은 일렬로 세워져 있지 않고 지그재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MP가 입을 다물 때면 날카로운 면도칼에 벽이 만들어져 이빨들은 함께 찌르게 됩니다. MP와 MP의 후손은 모든 척추동물 중에서 몸무게에 비해 가장 강한 악력을 자랑합니다.
거의 500kg에 달하는 걸 물 수 있을 정도니까요. 이번엔 동점이라고 해두죠. 매그가 3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보너스 라운드, 흥미로운 사실 시간입니다. 매그는 엄청난 영화배우로 무서운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어부는 물 밑에 있는 거대한 그림자를 보게 될 때마다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배가 매그에게는 단 한 입 거리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매그가 얼마나 컸는지는 알아도 생김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신비한 바다 괴물 역할로 완벽하죠. 대부분의 상어는 소금물에 살지만 몇몇 민물 상어도 있긴 합니다. 이들은 아마존 같은 거대한 강이나 아시아 전역의 작은 호수, 강에서 삽니다. 매그의 피부는 대부분의 상어들처럼 사포 같은 질감이에요. 꼬리 방향으로 나 있는 피부에 있는 모든 작은 돌기 덕분에 매그는 물속을 미끄러지듯 헤엄치죠. 매그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모양과 색깔을 볼 수 있고 엄청난 야간 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전기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매그는 온도와 심지어 다른 동물의 전자기장 변화까지 볼 수 있습니다. MP도 꽤 무섭죠. MP는 한 끼를 몇 분 안에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남미의 어부들은 일반 피라냐도 무서워하고 있는데 MP를 마주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세요. 훌륭한 공포영화 속 슈퍼스타가 되었을 거예요. 피라냐는 물 밖으로 나올 때 개가 짖는 것 같은 아주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피라냐들이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까마귀 같은 소리를 해요. 다들 까마귀 소리 들어보셨죠? 이번엔 MP에게 점수를 주죠. 짖는 물고기라니 정말 멋지잖아요? 3대3이에요. 자, 마지막 라운드는 사냥 기술입니다. MP부터 가죠. MP를 포함한 모든 피라냐의 기본 전술은 먹이를 포 위에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놀라운 속도와 민첩성으로 가장 민첩한 물고기도 놀라게 할 수 있죠. 어쨌든 이들은 무리를 지어 먹이를 찾기 때문에 하나를 물리친다 해도 다른 99마리들이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MP가 작은 물고기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해산물 불패를 다 먹어치울 수 있었어요. 매그는 항상 엄청난 기록을 갖고 있지만 이번엔 근육이나 큰 이빨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매그는 음식을 찾기 위해 머리를 사용합니다. 매그는 무작정 아무 식당이나 들이닥치는 게 아니라 경로를 짜고 주차할 곳과 앉을 곳을 파악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확히 식사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매그는 꼬리, 머리, 배 등 먹이의 가장 약한 곳을 파악한 후 바로 공격을 합니다. 모든 식사마다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거죠. 매그는 가끔 점심 거리를 쾅쾅 두드리며 점심을 때우는 걸 좋아하기도 합니다. 머리를 쓰는 매그에게 1점을 주죠. 매그가 4대3으로 앞서게 됩니다. 징이 울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결로 MP에겐 마지막 기회입니다. 상어는 보통 피라냐 같은 민물에서 살지 않지만 매그는 강하니까 가능할 거예요. MP와 친구들은 바닥에 잠복해서 유유히 지나쳐가는 맛있는 먹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그는 뛰어난 시력으로 그 아래에 숨어있는 MP를 봅니다. 다이빙을 하는데 MP는 정말 빠르고 기술력이 좋네요. MP의 무리 전체가 매그의 거대한 턱을 피했어요. 매그는 돌아서서 재시도를 합니다. 함정이었어요. MP가 무리를 이끌고 돌격합니다. 이들이 매그를 포위해서 매그는 움직일 수 없어요. 하지만 매그의 피부가 MP의 이빨에 비해 너무 두껍군요. MP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친구들에게 매그의 꼬리와 지느러미를 잡으라고 했어요. 그곳의 피부는 더 얇거든요. 곤경에 빠진 매그는 안전한 소금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MP는 매그를 쫓아가지만 MP에게 매그는 너무 컸어요. 매그는 MP와 그 무리가 따라올 수 없는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MP가 최종 라운드에서 승리하며 4대4 동점이 됐네요.